코인으로 600만 원을 4천억 원까지 불린 원효띠, 1,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크리스티안 쿨라마기, 그리고 국내 주식의 전설 마세븐 한봉원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동평균선을 매매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차트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동평균선을 한 번쯤 모두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골든 크로스면 매수를, 레드 크로스면 매도를 이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은 이동평균선 하나만 켜놓고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대표적인 지연 지표입니다. 이미 움직인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뒤에야 신호가 나타납니다. 즉, 멀리도 모른 채 골든크로스와 레드크로스만 따라가면 높은 곳에서 사고 낮은 곳에서 손절하는 최악의 매매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동평균선이 쓸모없는 지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트레이더 이마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도 모른 채 매매하는 것은 신호등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는 복잡한 보조지표 없이도 이동평균선 단 2개만으로 시장의 방향과 진입 타이밍을 구분합니다. 저 역시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로 먼저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고 이동평균선으로 그 방향 안에서 가장 유리한 진입 타이밍을 찾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골든크로스, 레드크로스 이야기가 아니라 왜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 아직도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 단 2개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을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횡보장을 피하는 세력 지표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집중해 보세요.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원효띠, 크리스티안 쿨라마기 같은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 아직도 이동평균선을 사용할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평균 원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를 클릭한 뒤에 이동평균, 무빙 에버리지를 추가합니다. EMA, WMA, SMA, 종류는 많지만 오늘 사용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순 이동평균선 SMA입니다. 복잡한 지표 여러 개보다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 종가들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5개의 종가가 63,812, 63,936, 64,103, 64,071, 64,189라면 평균은 64,022. 이 점을 계속 연결한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중요한 건 계산법이 아닙니다. 왜 이 선을 보는가입니다. 가격은 뉴스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그 노이즈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차트 위의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용할 이동평균선은 딱 2개입니다. 200일선
그리고 21선입니다. 먼저 200일선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장기 추세의 기준으로 사용해온 선입니다.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200일선 위에 있고 200일선이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 반대로 가격이 아래에 있고 우하향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항상 200일선으로 먼저 방향을 확인합니다. 방향을 모른 채 진입 타이밍만 찾는 것은 목적지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21선이 그 방향 안에서 가장 유리한 진입 타이밍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두 개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매매는 훨씬 단순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매매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스퀴즈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세력들은 언제 가장 큰 돈을 사용할까요? 폭등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폭락할 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움직임은 항상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1선과 200일선 사이에 51선, 100일선, 120일선까지 계속 추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하는 매매법에서는 중간 이동 평균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 선 사이의 공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횡보하기 시작하면 21선은 천천히 내려오고 200일선은 조금씩 올라오면서 두 선의 거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두 이동 평균선이 서로 압축되는 현상을 스퀴즈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간을 시장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고무줄을 끝까지 당기면 결국 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듯 가격도 오랫동안 압축이 되면 결국 강한 방향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며 장대 양봉 혹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돌파를 확인하는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대 캔들 돌파. 몸통이 큰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밀어내며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완전 이격 돌파. 몸통은 물론 위아래 꼬리까지 이동평균선에 닿지 않고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자리이니 포지션에 부분 정리하거나 익절합니다. 앞서 이번 거래의 진입 자리와 익절 자리를 살펴보자면 200일 이동 평균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 응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 혹은 이 자리도 앞서 상승을 이어가다 추세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고점 부근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혹은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여 아까 이야기 드렸던 200일 이동 평균선의 장대 캔들 혹은 완전 이격 캔들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 익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퀴즈 플레이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0일 이동 평균선이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면 위로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시 눌릴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장기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1선과 200일선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는데 가격만 급하게 튀는 경우,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원래 추세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압축 없는 돌파보다 압축 후 돌파를 더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즈 플레이는 시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일봉, 4시간 봉, 1시간 봉처럼 큰 시간봉에서는 상당히 좋은 확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분, 5분,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등장했을 때는 충분히 체크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스퀴즈의 핵심은 움직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시작되기 직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추세가 나오려는 자리가 아니라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스퀴즈 플레이의 성공 확률을 한 단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필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구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좋은 자리를 못 찾아서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도 계속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계좌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도 바로 여기입니다. 횡보장.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매수를 하면 다시 내려오고,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매도를 하면 이번엔 다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계속 손절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횡보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4단 교차입니다. 추세가 나오고 가격 상승이 일어날 때 막상 이동평균선의 교차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 끝 무렵이 됐을 때 캔들과 이동평균선들 간의 교차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구간을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합니다. 두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합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보고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이후 이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됩니다. 이 짧은 구간 안에 가격과 이동평균선 간의 교차가 4번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 자리가 횡보장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강한 추세에서는 이러한 교차가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향성이 사라질수록 가격은 이동평균선을 계속 오가게 됩니다. 즉, 교차가 많아질수록 시장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자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강한 추세가 나오기보다 가격과 이동평균선 간의 교차가 여러 번 이뤄지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단 교차가 나온 구간,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박스를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 박스를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기다림도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좋은 트레이더는 매매를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자리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신호가 나오면 수익을 더 내려고 하기보다 계좌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무너진 원칙은 한 번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보장에서는 수익보다는 생존을 먼저 선택합니다. 실전 매매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인데요. 차트를 열었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은 내려두고 숏 관점 위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강한 음봉이 나오며 하락한 모습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며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캔들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맞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 추세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맞닿지 않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할 수 있는 매매 구간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계속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우하향인 상태이고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인 상태이며 21선을 맞닿던 캔들들이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다음 양봉 캔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맞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락,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익절하는 구간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거나 돌파 이후에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지 않은 캔들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은 우하향을 띠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관점은 내려둔 채 하락 포지션에 집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 혹은 여기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볼 수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는 구간 기다리다가 장대 양봉으로 돌파 후 21선을 맞닿지 않는 이 구간에서 약수익 익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아직까지도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은 내려두고 숏 포지션 진입하는 시점을 기다립니다. 이 구간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고 양봉이 나왔지만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맞닿은 뒤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절 구간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서고 다음 캔들의 꼬리가 21선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 익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마찬가지 200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아 있지 않는 이 구간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 장대 양봉이 나오며 20일 이동평균선과 꼬리가 맞닿아 있지 않은 이 구간 손절을 하며 넘어가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우하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숏 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모이며 스키즈 구간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잠시 관망을 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구간까지 기다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 때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후 조정 구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20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해지며 우상향을 띠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우하향을 하며 스키즈 구간을 형성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려고 하는 모습이기에 관망하며 지나가 줍니다.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전환되며 캔들 위에 형성되어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맞닿고 장대 음봉이 나오며 하락을 시작합니다. 다음 양봉 캔들의 꼬리가 20일 캔들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익절 구간은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장대로 돌파하거나 아니면 꼬리가 맞닿지 않는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보자면 마찬가지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띠며 20일 이동평균선 또한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으며 익절 구간은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장대로 돌파하거나 혹은 다음 캔들 꼬리가 20일 선과 맞닿지 않는다면 익절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은 우하향을 띄고 있는 모습이며 2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린 뒤 양봉이 나오며 꼬리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익절 구간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이 구간 약 손절을 볼 수 있겠네요. 앞쪽 짧은 손절 구간에 이어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교차가 여러 번 일어나며 횡보하는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20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완만해지고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서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아 있지 않은 이 구간 상승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보내주고 그 다음 이 구간에서 상승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강한 음봉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깬 뒤에 꼬리와 맞닿아 있지 않은 구간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은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동평균선 단 2개만으로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과 청산까지 하는 매매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트레이딩 하실 때 도움 드리고자 조금 더 직관적인 시그널과 중요한 지지 저항까지 파악하며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트레이딩 뷰를 무료로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동평균선 2개를 깔아도 더 이상 지표를 쓰려면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지표는 이동평균선 2개와 중요한 지지저항 그리고 일상생활 속 놓칠 수 있는 신호들까지 얼러트로 받으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세팅해서 만들었습니다. 지표를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적어드린 지발돈 좀 트레이딩 뷰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지표 공유란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지표를 많이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